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토론도 하고 강희경 국장에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뭐 심각하게 어떤 사실을 터뜨려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보스턴에서도 지금 뭐 댓글 주고 계시고요. 가을이님께서는 무려 10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지금 그 미영님 이런 분들이 계속 양양에서도 지금 또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다 익숙지 않습니다. 인사이트님께서도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나무의 꿈님 그다음에 주빌오님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겠고 우리 제작진들이 쭉 모아놨다가 방송 끝날 때 꼭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네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일단 다른 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저한테 보여주셔서 네. 먼저 알게 됐는데 일단 저는 두 분이 대신 이제 알았었어요. 근데 뒤에 또 보니까 이제 네 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했는데 처음에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네.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들고 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좀 자꾸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욱 박사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일단 자르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곧이어서 이제 공천 개입 또는 지역구 공천 뒷거래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아수라백작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검찰 내에 들어가서는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밖에 나와서 기자한테는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강희경 씨가 말씀하셨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검찰에 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밖에 나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서 그걸 실토함으로써 소위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권력과 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숨기고 어둠 속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해요 저는. 네, 찜찜합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진실이 바로 잡히려나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흐지부지 끝내기 위해서 일단 이게 첫 수단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런 추측을 하죠. 근데 강희경 선생한테 좀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 검찰 수사 받을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젊었을 때 경찰 수사도 검찰 수사도 좀 받아본 케이스인데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경찰은 화내면 진짜 화낸 거고 또 친절할 때는 또 그 속마음이 그래서 젊은이 안 됐다는 마음이 동원되는데 검찰은 너무 달라서 어땠어요 분위기가? 좀 호의적이었느냐 아니면 강압적이었느냐 또는 뭐 강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제 진술을 이렇게 조서를 작성을 해주셨고 수사관이었어요, 검사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네 번은 수사관, 그러니까 그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4번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이제 검사님이 직접 저를 이제 영상 촬영을 해가면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네, 엄청 억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위험하다고 그러죠, 보통. 자, 오늘 이제 쟁점 사안별로 조금 이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희경 씨가 돈을 뭐 4,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먹어버렸다. 뭐 이제 이런 거 올렸는데 우리 기왕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저게 이제 오늘 올렸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올렸는데요. 자, 2023년 8월 김영선 의원이 준 현금 4,500만 원 중에 PNR에 2천만 원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강 씨가 어떻게 했을까? 횡령 강 씨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왜 안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강희경 국장이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돈이 뭔지.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거는 말씀하십시오.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증거 자료도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저게 그 대선 조사
하고 이제 이래저래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P&R 쪽에 저희가 미수금이 생겼었습니다. 총 이제 5,600 정도의 미수금이 생겼는데 다들 이제 그 명태균 대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고 일단 명의의 대표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업무 지시를 모두 다 명태균 대표가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R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일을 주셨고 중간에 이제 미수가 있었을 때 이제 회선을 막았었습니다. ARS 조사를 할 수 있는 회선을 막았었는데 제가 저 믿고 열어달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뒤로 회선이 열리면서 공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수가 누적이 됐던 게 총 이제 5,600에 대한 미수가 생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채무 각서를 썼습니다. P&R 대표한테 이제 이 채무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무조건 갚겠습니다라는 이제 채무 각서를 썼었고 이 갚는 과정에서 그 저희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예전에 진해구 선거로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김영선 의원이 진해 선거 관련해가지고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제 지불했던 금액이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채권을 제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 대표인 김 소장님과 채권을 양도양수 각서를 써서 그 채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때는 이제 폐업이 됐던 상태라 제가 퇴직금도 못 받았었고 밀려있던 급여가 거의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과 그리고 진해 선거 때 제가 회계 책임자를 했었는데 그 진해 때 4,500 안에 회계 책임자의 급여까지 이게 녹아져 있었던 상황이라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 채권을 받고 이제 저 김영선 의원이 4,500에 대해서 내가 줄게. 대신에 이제 P&R 쪽으로 이 돈을 좀 그냥 갚는 걸로 좀 해달라 하시길래 이건 다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안에 제 회계 책임자 인건비도 있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제가 이제 밀려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대표한테. 근데 명태균 대표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 하셨고 김영선 의원한테도 알아서 처리를 한다 하니까 돈을 줘라 해가지고 제가 4,500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P&R 쪽에는 2천만 원을 드리면서 일단 2,500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P&R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했고 처리를 하고 나서도 제가 명태균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2천만 원만 지급했다라는 녹취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 정기환 대표님께도 제가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본인은 줬는데 횡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라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돈은 그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했던 일,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로 받아야 되는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줬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안 줬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실질 대표가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급여, 이미 밀린 급여를 받아갔으니까 사실 노동청에 고발했으면 훨씬 더 퇴직금하고 많이 받아갔겠죠. 이거를 이제 가져갔는데 이 2,500만 원을 마치 개인이 4,500만 원 현금 받고 횡령한 것처럼 지금 몰고 가면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검찰에 다 제공이 되어 있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이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될 만한 자료까지 있는데 왜 이제 명태균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저걸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강 씨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라고 질문하길래 방송에서 최초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메신저 악마 만들기는 고전적인 수법이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약점 잡았다는 게 이렇게 해명만 하면 풀릴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네. 강혜경 씨가 그동안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생활 영역에서 사실 네. 뭐가 있을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걸로 말로 만들면 되게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강혜경 씨는 아무리 털어봤자 그 돈의 소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정도 거리밖에 없었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네네.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뉴터뷰런서라는 분이 2,500원 밀린 급여라고 아마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는 모양이죠. 밀린 급여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신 분은 분명히 이제 본인이 어디서 듣고 했을 건데 설명이 비슷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명태균 대표가 올려놓은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페이스북 내용이어서 한 번 더 올려주셔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글을 올려놨던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김태율 소장도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놓고
생계가 지금 완전히 곤란해서 막노동을 하고 있고 이빨이 12개가 다 빠져서 틀니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일 소장은 연구소를 인수하자 어떻게 카드비 6, 7천만 원을 갚았고 아파트 2채도 샀고 거제 석산에 억대 투자를 했을까 무슨 돈으로 이 모든 내용을 나는 강 씨에게 들었다. 지금 사실 지금 기억이 나는 내용이 아니죠, 저게. 아파트 두 채를 샀다는 것도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두 채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한 채는 그 소장님께서 대출이라든지 대출하고 이런 돈을 이제 보태서 부인 돈으로 해가지고 보태서 대출을 이제 이렇게 해서 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 네. 두 채를 샀다. 그제 석산에 억대 투자를 했을까? 무슨 돈으로 이제 이것도 사실 해독이 잘 안 돼서 모든 내용을 강 씨에게 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이제 초점을 강희경 국장한테 다 돌려서 덮어 씌워놓고 네. 이 사람은 횡령 사기범이다라는 딱 전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명태균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방식보다는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제가 볼 때 이건 작전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스피커를 갖다가 악마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돈 얘기를 들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천 개입, 여론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들 간에 얽히고 설킨 돈 거래 문제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 또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소위 그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다. 2억 4천만 원 공천 대가로 받았다. 네. 그러면서 왜 경제 공동체냐 그랬더니 갑자기 아파트 관리비 몇 달을 김영선 전 의원이 대신 내줬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면 사인간,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균, 우리 강혜경 선생님, 그다음에 그 김태호 소장님, 네. 이 네 명이 얽힌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변호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검찰도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경제공동체를 딱 들고 나오면서 김영선, 명태균은 경제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천 대가 받은 거고 서로 사인 간에 계속 돈이 오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두 분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진흙탕 네. 만들려는 네. 전략이죠. 돈 놓고 서로들 뭐 머리끄댕이 잡는 분위기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든지 지금 그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가지고 왔던 거랑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이게 지금 제일 큰 핵심인데 저걸 가지고 자꾸 이제 소장님하고 저를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돈만 가지고 이제 몰아가려 하는 것 보니까 크게 핵심은 국정농단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간에 얽힌 국정과 선거의 개입 요소. 근데 저 곁에서 자주 늘 보신 분이니까 좀 물어보겠는데 바로 나는 부정한 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라는 오늘의 글도 있고 어제 화제가 된 건데 수사받고 나올 때 JTBC 기자 배승주 기자가 이제 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서 통장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거의 열폭을 하지 않습니까? 막 너 고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열폭이 뭘까요? 그 심리가 뭔지 연기인지 뭔지. 자, 그러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